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삼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옛날에 어떤 선비가 표수를 하고 싶어 연주를 동원한 끝에 함경도 갑산원으로 가게 돼서 대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때 잘 다녀오라고 말해주는 대감도 있었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잘해보게 라고 말하거나 그저 픽 웃는 대감이 더 많았습니다. 잘해보라는데 뭘 말씀하시는 걸까? 어쨌든 선비는 한 고을의 우두머리가 됐다는 기쁨을 안고 출발했으며 함경도로 갈수록 길이 험한 까닭에 한 달 넘게 걸려서 겨우 갑산에 도착했습니다. 관하로 들어서니 고을 아전들과 백성들은 새 사또가 왔다고 잔치를 벌여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사또는 흐뭇한 마음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그럭저럭 정사를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날 갑자기 육방관석이 모두 몰려와서 사또에게 하직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하직합니다. 사또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하직이라니 무슨 하직이냐? 내일이면 가실 겁니다. 내년에 해동돼야 뵙게 될 터이니 그만 하직이지요. 인사를 마친 관속들은 모두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사또는 어리둥절하여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대청마루로 나간 사또는 깜짝 놀랐습니다. 밤새 어떻게나 눈이 많이 왔던지 지붕이 완전히 파묻혔고 마당에도 사람 키보다 높게 눈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청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지라 사또는 어쩔 수 없이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눈에 파묻혀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사또는 큰 집 실내를 이리저리 살피며 다니다가 맨 끝방에서 웬 여자 한 명을 발견하고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내년 봄까지 사또께 진지를 올릴 사람입니다. 얼굴을 보니 미인은 아니었지만 자신을 챙겨줄 사람이라는 말에 사또는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따로 거처하지 말고 내 방에서 같이 있자꾸나. 예, 그럭하지요. 이리하여 그날부터 사또와 밥 해주는 계집종이 한 방에서 거처하게 되었습니다. 계집종이 차려온 밥상 위에 반찬이라곤 김치가 전부였지만 사또는 그것도 감사히 생각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밥 먹은 뒤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눈이 지붕 위에까지 쌓여 있으니 해도 달도 볼 수 없었고 낮인지 밤인지 구별이 힘들 정도로 실내가 어두침침했습니다. 촛불을 켠 상태로 책을 읽자니 눈이 침침해져 피곤했고 비록 평범한 계집종일지언정 여자하고 단둘이 있자니 사또 머리에 생각나는 일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어험, 이리 오너라. 계집종은 각오하고 있었던지 순순히 옷을 벗었고 사또는 계집종을 끌어안은 채 그대로 함께 누웠습니다. 얼굴은 서울에서 본 반반한 기생에 비할 바 아니지만 계집종의 부드러운 살결과 여염한 감창소리는 사또를 홀리고도 남았습니다. 사또는 속궁 앞 신세계를 만끽하며 밤낮으로 그 집만 계속했습니다. 내가 유물이로다. 사또는 말을 그렇게 해도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그 짓을 즐겼습니다. 밥 먹고 쉬고 그 짓하고 잠자고 밥 먹고 쉬고 그 짓하기를 사흘째 사또는 결국 코피 터지고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이러다가는 집에도 못 돌아가고 죽겠다 싶어서 바람벽에다 굳센 맹세를 적었습니다. 바람벽은 방의 칸막이로 만든 벽인데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시 그 짓을 하면 나는 개아들, 소아들, 말아들이다. 그러나 그런 다짐도 잠시뿐 다시 계집종과 단둘이 마주보고 앉아있자니 욕망이 꿈틀거렸고 결국 그 짓을 했습니다. 몇 차례 관계 후 다시 반성하며 맹세를 또 적었습니다. 이렇게 한겨울 지내고 보니 바람벽에는
다시 그 짓을 하면 개아들, 소아들, 말아들이라는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긴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 눈이 녹아 사라지자 육방 관속들이 몰려와서 인사했습니다. 사또는 너스레를 떨며 말했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소. 저 바람벽을 보시게. 사또는 계집종이 요물이었다면서 핑계를 그리로 돌렸지만 아전들은 바람벽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구관 사또보다는 덜하시네요. 아전들의 말에 사또는 크게 웃으며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이후 사또는 임기를 마치고 서울에 와서 대감들에게 다녀왔다는 인사를 하러 갔더니 대감들은 하나같이 웃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지난 겨울에 벽을 몇 칸이나 버려놨는가? 그 말에 임기 마친 사또는 부끄러워하며 쩔쩔맸다고 합니다. 한편 매우 힘들고 위험한 모험의 길을 택할 때 흔히 삼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혹은 삼수갑산 가더라도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꼭 해야겠음을 나타낸 말이며 산수갑산은 틀린 말입니다. 삼수와 갑산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인데 이 관용어에 등장하는 삼수갑산은 어떤 곳이기에 그럴까요? 삼수라는 지명은 신화와 관계에 있습니다. 백두산 위에 계시는 천재께서 화합을 위해 신단 땅을 성역화하려고 백두산 부근에 세 갈래 물을 서북쪽으로 끌어올려 삼수라 칭한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갑산이라는 지명은 우리나라의 산 중 높은 산, 높은 봉우리, 높은 고개가 으뜸으로 많은 곳이라는 뜻에서 생겼습니다. 삼수갑산은 만주와 접경에 있는 함경도 북서쪽 끝에 위치한 삼수군과 갑산군을 합친 말인데 이것은 높이 1000m 이상 험한 산봉우리들이 잇따라 있는 고온지대입니다. 조선 초기에 우리 민족이 정착했으나 야인이 북쪽으로부터 들어오는 침공 통로였어 병화가 많았고 무척 추워서 그야말로 살기 힘든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이처럼 산세가 험하고 추위가 매서운 지역이기에 역대 왕조의 유배지이기도 했습니다. 교통이 불편함은 물론 풍토병이 있었고 특히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소금 등 식생활 필수품을 구하기 어려워 그야말로 이승에 막다른 곳으로 인식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삼수갑산 가더라도라는 말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라는 뜻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본래는 삼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즉 삼수갑산에 귀양 가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하고 싶은 일을 하겠노라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잡혀서 큰 벌을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의지대로 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의미가 달라졌고 말도 줄어서 삼수갑산 가더라도가 됐습니다.